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클래스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제목 써있다시피 상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영단어로는 인헤리텐스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는 아니어도 들어봤을 법한 단어잖아요. 상속. 보통 유산 상속, 재산 상속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실에서 상속을 받았다. 어떤 얘기예요? 뭔가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얘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물려받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좀 더 언어 쪽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풀어보자면, 물려받은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추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 건 받은 거고, 내가 물려받은 거 말고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 현실에서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1000만 원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돈은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 갖고 있는 거고, 물려받은 거는 물려받은 거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 그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면은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OOP의 특징에서 애초에 상속화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추상화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캡슐화, 완벽한 캡슐화는 아니었지만 캡슐화의 같은 결이다 라고 하는 걸로 비공개 속성 다뤘었죠. 이렇게 두 가지 한 거예요, 대충. 그리고 오늘 이제 상속화 라는 거를 하는 건데, OOP의 특징으로 상속이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 OOP 자체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니까 객체지향 언어라면 당연히 상속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상속은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물려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물려받는 사람 없는데 내가 물려줄 거예요. 어떻게 물려줘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물려받는 사람인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못 물려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세트입니다. 물려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물려받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하면 누가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죠? 그쵸? 만약에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그죠? 그 상속이라는 표현 자체는 보통 부모님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얘도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요, 물려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해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리모컨이나 뭐 이런 비유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간단하게 코드를 좀 적어 놓고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얘네들은 어떤 메서드죠? 이거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그쵸? 인스턴스 메서드잖아요, 둘 다. 이렇게 그냥 다음 거 하면서도 복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펄슨 클래스 보고 객체 하나 만들고,
A한테 타입 메서드 실행해라 할 수 있는 거고, B한테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스터디 실행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그냥 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은 어떤 게 좀 더 확실한 말인가요? 네? 네, 아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생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학생일 수도 있죠. 근데 학생일 수도 있는 거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걸 또 의미를 또 여러 가지 폭넓게 부여를 해보자면,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뭔가 지식을 쌓아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그걸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딴지를 건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냥 딱 단어 자체만으로 봤을 때 사람은 학생이다, 얘는 아닌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껴지죠. 직장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린 그 영유아기에 있는 아기들이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은 좀 불확실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수학 시간에 배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오겠지만 얘는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인 명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근데 얘는요, 학생은 사람이다, 학생인데 사람이 아닌 경우 있나요? 이것도 굳이 딴지를 걸어보자면 애견학교나 이런 데 다니는 애완동물들, 걔네들을 학생이라고 본다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학생은 사람이다, 얘도 분명히 거짓인 명제가 나오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딴지 걸면 할 말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의 경우잖아요. 그쵸?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한데 애견학교에 다니는 강아지들을 학생이라고 하진 않죠. 아무튼 얘는 거짓일 수 있는 명제인 거고,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따지고 있냐면, person이고 student죠. 얘는 사람이고 얘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학생이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바라봤을 때는 맞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의 기본이자 끝이에요. 이 참인 명제를 골라내는 이 자체가 상속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이라는 것 자체는요, 클래스 간에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클래스 간의 관계를, 왜냐면 누군가 물려준다면 그거는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 그 물려받는다면 자식 클래스가 될 거니까 클래스 간에 할 수 있는 게 상속인데, 물려주는 클래스, 물려받는 클래스 명확하게 관계가 나눠지죠. 그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상속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러가지 상속이 존재하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상속화가 특징에 그냥 딱 알박혀 있는 것처럼 좀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애가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속이라는 게 OOP의 특징이에요. 그럼 고로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코드의 단결화가
간결화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다 하면 자바나 파이썬 이 언어들은요, 뭔가 기능을 만들 때 이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 코드 부분에 간결화, 최대한 중복을 줄이고 간단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객체 지향 언어의 또 특징입니다. 얘가 이 말이 날라나? 이거는 제가 두 개로 써드릴게요. 같은 말인데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관계를 성립할 때 쓰는 게 상속이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복을 최소화할 거예요. 이제부터 상속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해보죠. 이거 잠깐 빼고 스튜던트 객체화해서 B한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스터디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스튜던트가 연결되어 있는 B라는 인스턴스한테 이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싶은 거예요. 파이라고 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냥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죠. 이러면 이제 얘가 파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실행시킬 수 있는 메서드가 두 개 나오잖아요. 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얘랑 똑같죠.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얘를 직접 여기다가 다 쓰지 말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제가 처음에 클래스 이제 시작할 때 클래스명 쓰고 우리 소괄호가 함수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얘는 소괄호 없다 했었잖아요. 네, 소괄호 있는 것도 있다, 그거 나중에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이에요. 소괄호를 쓰면 색깔이 바뀌었죠. 얘는 이 소괄호 안에다가 내가 상속받을 클래스를 넣어주면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클래스, 그냥 상속 안 받은 이 클래스랑 얘랑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얘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괄호 안에 이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 이제 얘는, 이 student라는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이게 시작이자 끝이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자, 얘를, 이 학생을 A라고 볼 거고요, 사람을 B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A is B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명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 A is B, 이게 맞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A는 학생이고 B는 사람이에요. 맞는 경우였죠. 그럼 얘는 참 명제가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이 A is B는 거짓이죠. 아까 아닌 거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속을 하면 안 되냐? 예,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그램 상에서, 코드 상에서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그냥 안 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 is B 라고 하는 이 검증을요, 실제로 A-B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쓰는 건데, 이 클래스 간의 관계가 A-B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쓸 수 있는 게 상속이에요.
자, 그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코드상의 에러는 없다 그랬죠. 근데 얘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펄슨과 스튜던트 두 가지를 놓고서 상속의 유무를 상속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보면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드상의 에러도 없고 재활용, 이건 좀 이따 개념이 나오겠지만 재활용도 똑같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코드가, 이런 클래스가 몇십 개 몇백 개가 꼬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은 1대1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얘가 물려주면 얘가 물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관계가 더 쌓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고. 상속은 이게 가능해요. 여기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코드가, 클래스가 상속을 이렇게 꼬아놨는데, 여기서 누구는 AB 테스트를 통과했고 누구는 AB 테스트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여러 가지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에러들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됐는데 어거지로 쓴 거니까. 이 관계 성립은 AB 테스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통과를 해야만 우리는 상속을 써야 된다 라고 아시면 돼요. AB 테스트 통과 안 했어? 그럼 이거 안 돼 라고 그냥 아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좀 특이 케이스로 AB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지만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아주 간혹. 그런 경우에 상속을 하면은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어거지로라도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잘 안 해요. 상속을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 이거 통과 안 됐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이걸 무시하면 진짜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별 5개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AB 테스트 얘를 통과해야만 상속을 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자, 그래서 지금 학생이 사람을 상속을 받았는데, 학생은 사람이다가 되니까 물려받은 거예요. 그쵸? 반대로 사람은 학생이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물려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노란 줄 떠 있는 거는 이거 코드 순서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가 상속을 받을 이 시점에 이 클래스가 정의된 적이 없어서 못 찾아서 뭐라고 했던 건데, 옛날에는 실제로 안 됐고요. 에러가 났고요. 요즘에는 버전이 올라가서 인식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순서를 맞춰서 쓸 거고, 애초에 저 AB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 상속 안 받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아까 드렸던 이 말을 생각해보면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속이었어요. 근데 우린 중복된 게 있었고 그걸 해결하고자 상속을 받았어요. 얘는 잘 나와요. 지금 B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스튜던트 클래스 보고 만들었죠. 그럼 이 클래스 보고 만든 객체한테는 지금 스터디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애초에 지금 없는데 다른 게, 그쵸? 근데 이 인스턴스가 하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줬네요. 그럼 이 하이가 어딘가에 있으니까 출력을 해줬겠죠. 자, 상속을 받으면요, 여기 있는 이 펄슨이 갖고 있는 이 메서드,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펄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물려받아서 여기 화면에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지도 않았고 화면에 보이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 객체 안에는 이게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실까요? 물려받은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물려받은 건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나는 이 하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안녕이라고 출력되는 거 말고 안녕 111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거 111로 바꾸면 이거 안녕 111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내가 물려받았는데 부모님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난 너한테 안녕 줄 거야 했는데 아, 나 안녕 싫어요. 안녕 111로 줘요.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안녕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안녕 111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가 지금 이렇게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나는 저렇게 쓰기 싫어, 이렇게 쓸래 라고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안녕 111이 나오거든요. 부모 거는 바뀌질 않았어요. 얘가 사용하는 게 있었으면 그냥 원래대로 사용을 할 거고, 이거는 물려받은 애가, 자식이 내 입맛에 맞게 재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상속 받지 말고 그냥 만들어서 쓰면 안 돼요?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를 하고 쓴 이 방식이 1번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상속을 안 받고 그냥 이거 자체를 따로 만들어서 쓴 게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2번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아요. 이건 이제 메모리적인 효율인데, 재정의를 하는 거, 물려받은 거를 재정의를 하는 거, 이 과정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오버라이딩, 뭐 오버라이트,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오버라이딩이든 오버라이트든 어쨌든 이 방식을 통해서 재정의를 한 이 메서드는 그냥 만들어낸 메서드보다 메모리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쓰면 안 돼요? 네, 그것보다 상속받아 쓰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관계도 성립되지 않은 애들을 마구잡이로 상속할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관계 성립되고 상속이라는 걸 썼을 때 다른 거에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괜찮다라는 상황에서 상속을 쓸 때 근데 이 메서드는 이대로 쓰기 싫은데 하면 오버라이딩해서 쓰면 돼요. 이게 무조건 유일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펄슨 클래스, 얘가 펄슨이라고 하고 얘가 스튜던트라고 했을 때 펄슨 클래스한테 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던트한테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물려받았죠.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입맛대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이렇게 재정의, 회색의 기능이 초록색으로 바꿀래, 그럼 이렇게 재정의해서 쓰는 게 효율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상속을 이제 기본적인 걸 해본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한눈에 들어오는 거긴 한데, 상속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물려받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메서드 개수가 더 많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은 무조건 얘보다는 얘가 많을 수밖에 없어가 있을까요? 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건 달라요. 같거나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모 클래스는요 절대로 자식 클래스보다 메서드 개수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려받은 애는 물려준 거 플러스 자기 거가 개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물려주는 사람은 그냥 자기 거 다 넘겨주고 끝이잖아요. 받아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메서드가 30개였대요. 물려줬어요. 그럼 얘는 30개 플러스 자기가 갖고 있던 거.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게 아예 없어. 그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식보다 메서드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반대말로 써보자면 반대의 경우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보다 메서드 개수가 적다? 불가능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얘는 있는 거 다 물려줄 거니까. 물려받은 애가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add person 하면 이 person 디렉토리라고 하는 리스트에 값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add person 클래스가 이 high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얘는 상속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안 되긴 안 되겠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안 좋냐면 지금 클래스 펄슨 얘는 사람이죠. 사람. 지금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뭐 객체로 만들기 위해 설계도를 짜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 행동들 플러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모아서 클래스화 시킬 수 있는 건데, 얘는 이름부터가 뭔가 해야만 하는 애죠. add person, 사람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클래스 자체가 얘는 어떤 성질들을 모아서 객체화 시켜서 뭐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를 뭐 뿌리기 위한 용도였다면, 얘는 이거 자체로 그냥 객체화를 시켜서 메서드들을 집합시켜 놓으려고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해야만 하는 클래스고, 얘는 그냥 데이터를 모아놓을 수 있는 클래스 라고 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인명부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얘는 사람인 거고, add person을 그냥 인명부에 사람 추가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실제로 추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얘는 사람의 특징과 행동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사람은 인명부다, 인명부는 사람이다, 둘 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속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건 애초에 A-B 테스트를 통과하지도 못할 뿐더러 A-B 테스트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필요 없다, 상속 안 쓰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개, 고양이 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한테 먹다 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우리 개한테는 자다, 고양이한테는 달리다, 이런 메소드가 이렇게 하나씩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관계에서는 이 개가 먹다라는 기능을 쓰고 싶으면 상속받으면 좋겠죠. 얘는요, 고양이는 먹다의 경우 쓰고 싶다, 상속받는 게 좋겠죠. 그쵸? 이런 겁니다.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동물을 생물이 상속을 시켜준다, 가능한 거겠죠. 근데 생물은 또 사람한테 사람이 동물이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고 생물, 여기에 식물 같은 거, 생물은 식물한테도 상속이 가능하겠죠. 생물이니까. 얘는 살아있는 모든 것. 근데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동물, 움직이지 않는 식물인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은 1대1로 이루어지지만 이 1대1이 누가 하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얘가 다른 애한테 상속을 못 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 개한테 줄 수 있고요, 받은 애가 또 여러 개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쌓여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B 테스트가 뭐 여기서 꼬여 있고 여기서 꼬여 있대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나갔어요. 그럼 결국에 요 밑에 있는 애는 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항상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상속 이거 하나만 써볼까요? 더 이거를 살려서 밑으로 좀 가져와놓고, 자, 지금 학생이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은 상황인데, 지금 그 사람 클래스로 객체 하나 만든 인스턴스가 A죠. A한테 하이 메서드 실행하는 거 당연히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A한테 스터디 돼요? 안 되죠.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지 자식은 부모한테 주는 게 없어요. 좀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겁니다. 없으니까. 스터디라는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서 받는 게 없다. 이게 이 얘기죠. 개수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은 할 수가 있는데, 빠뜨린 게 있나? 요걸로 또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추가적인 걸 더 할 건데 솔직히 지금 클래스 어렵잖아요.
제가 열심히 막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한 번에 듣자마자 이해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문법은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신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고요. 이제 지금 처음 클래스 어제 들어갈 때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얘는 본인이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근데 몰라도 쓸 수 있어요, 흉내내면서. 근데 모르는데 흉내내면서 써봤어요. 그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고 놔버리시면은 그냥 그대로 끝인 건데, 어렵지만 어거지로라도 붙잡고 흉내라도 내봐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뚫릴 겁니다. 저도 그렇게 뚫렸어요. 처음 공부할 때 이 클래스 이제 파이썬 말고 저는 이제 자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처음 배울 때 자바도 이런 클래스의 개념이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당연히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취업할 때까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어거지로 붙잡고 어거지로 취업을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트이더라고요. 그냥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 힘든 거 맞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놔버리는 순간 끝입니다. 언어는 항상 그래요. 언어 공부는 처음에 너무 쉽다가 갑자기 중반에 좀 어려워지네? 근데 후반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루트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뭔 소리야 했을 때 놔버리면 진짜 그냥 끝이에요. 놓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붙잡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 트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하는 표정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쉬는 시간 좀 짧았으니까.